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ETF 투자에 대해 정말 진심 담아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많은 분들이 ETF는 쉽고 안전하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해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죠. 저도 그랬어요. ETF라면 그냥 우상향만 따라가면 된다고 믿었고 매달 넣기만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계좌가 멈췄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죠. 문제는 ETF라는 상품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바로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걸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 그리고 두 명의 친구가 겪은 아주 현실적인 실패담을 통해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해요.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다룬 실사례까지 함께 다룰 건데요. 지금 투자가 잘 안 풀린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진짜 현실적인 ETF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자신감이 독이 된 나의 경험. 처음 ETF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단순했어요. 좋은 지수에 매달 넣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죠. 실제로 그렇게 2년 정도 자동이체만 하고 계좌를 열어보니 잔고는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었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텐 아주 위험한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뭐라? 나도 이제 투자 좀 아는데? 라는 착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ETF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고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개별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뉴스에 나오는 종목 따라 사기 시작했어요. 분석 없이요. 요즘은 반도체가 대세래, 그 기업은 인공지능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매수 버튼을 누르곤 했죠. 문제는요, 그렇게 투자한 종목은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겠고, ETF 투자하던 시절엔 한 달에 한 번만 보던 계좌를 개별 종목 시작하니까 하루에 5번, 10번씩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투자자가 아니라 숫자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잔고가 올라갈 땐 우쭐하고 떨어질 땐 절망하고 멘탈이 오락가락했어요. 결국 원칙은 무너졌고 수익도 무너졌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제 감정이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3회 이상 계좌 확인하는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보다 12%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주 보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ETF도 결국 자주 보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투자라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포모에 흔들린 수진 씨. 제 친구 수진이는 말 그대로 투자계의 모범생이었어요. ETF만 묵묵히 적립식으로 3년을 이어가던 친구였죠. S&P 500, 나스닥 ETF에만 꾸준히 넣으면서 계좌를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계획도 참 잘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수진이를 흔든 건 바로 세상의 속도였어요. 뉴스에선 연일 AI 반도체 대박, 양자 컴퓨터 ETF 수익률 100% 이런 말이 쏟아졌고요. 심지어 친구들이 야, 너 아직도 그런 ETF 해? 요즘은 이거지 하며 수진이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무시했죠. 나는 내 방식이 있어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ETF? 난 하루에 7% 벌어요. 3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한마디가 꽂혔다고 해요. 그 뒤부터 수진이는 마음이 급해졌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수진이는 테마형 ETF를 샀어요. 코인, 배터리, 자율주행, 그냥 이름만 들어도 핫한 것들만요. 그 결과는요, 한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14%, 수익이 아니라 조급함이 만든 손실이었죠. 결국 수진이는 전량 매도했고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거북이였는데 토끼 따라가다 다리 걸려 넘어진 느낌이야.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출시된 테마형 ETF 중 약 68%가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 특히 AI 2차전지 테마는 진입 시점에 따라 손실률 편차가 매우 컸다고 해요. 수진이 사례처럼 ETF도 결국 뭘 샀는가 보다 왜 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세 번째 이야기, 타이밍에 중독된 서연 씨. 서연 씨는 원래도 성격이 직설적이고 약간 승부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ETF로 조심스럽게 투자하다가 몇 번 수익이 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시장 타이밍 내가 좀 잡는 편이야 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조정, 이건 기회야. 오히려 몰빵 타이밍이야. 그녀는 레버리지 ETF에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어요. 처음엔 빠르게 수익이 나더니 며칠 후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기준금리 발표, 반도체 규제 뉴스, 환율 급등, 그야말로 복합 악재가 터졌죠. 서연 씨는 마이너스 40%까지 계좌가 무너졌고 결국 공포에 못 이겨 손절을 했습니다. 그녀가 팔았던 시점은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의 최저점이더라고요. 시장 바닥이 아니라 감정 바닥에서 팔아버린 거죠. 실제 2025년 6월 FOMC 이후 국내 레버리지 ETF 투자자 평균 손실률이 31%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일반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의 신이 되겠다고 뛰어든 그 순간 사실은 감정이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 이유는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결국 실패의 공통점은 감정에 휘둘린 투자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자만이 되고 포모가 계획을 무너뜨리고 타이밍 욕심이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제 계좌 확인은 최소화했어요. 매시간 확인하던 것을 팍 줄여서 하루 한 번만 증권사 어플을 열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숫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앱을 닫아요. 두 번째, 3번 생각하기입니다. 왜 이 ETF를 사려는가? 최소 몇 년을 보유할 생각인가? 이 판단은 감정인가? 계획인가? 이 세 줄만 자문해도 충동 투자를 꽤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하세요. ETF는 느리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복리 구조예요. 재미보다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뉴스에서는 적립식 투자한 경우가 수익이 높다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 같은 금액을 단타 종목으로 운용한 계좌는 12.6%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이 진실이에요. 지루한 투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ETF도 결국은 멘탈 게임입니다. 지금 투자에 지치셨다면 내 전략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제가 꼭 읽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게요. 그럼 오늘도 꾸준한 투자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